내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피해자들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민정입니다. 네, 정의당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피해 상황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대구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서도 80건이 적발돼서 60여 명이 송치되었고요. 네. 지난 3월에는 77명의 임차인에게 54억 원을 가로챈 대구판 빌라왕이 검거됐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2022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하반기에 만기에 도래하는 전세의 경우 대구의 깡통 전세 확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대구 지역 피해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사기가 각종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간 상담을 요청한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 상담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총 19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북구 침산동에서는 신탁주택을 이용해서 17가구의 전세금을 가로채서 15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북구 도남동에서는 5가구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달서구에서는 전세가가 2억이나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 피해를 우려하는 상담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소송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생계형 임대인들의 전화도 여러 건 있었는데요.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을까 해서 연락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담 전화가 임대인도 온다는 게 네네.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북구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 침산동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신탁 사기 피해 요거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건물 주인이 신탁 회사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써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네. 이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기 때문에 주인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탁 회사의 동의가 없이 17가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 건물의 채권자인 신협에서 각 세대의 임차인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오늘까지 5월 3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네. 신협의 입장은 세입자들이 불법으로 공간을 점유했기 때문에 나가라는 건데 현행법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세입자들이 10원도 받지 못하고 쫓겨내야 될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17가구나 되고요. 피해액도 15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7가구가 신혼부부인 젊은 층이고요. 그리고 다수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세대라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불법 점유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정말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이런 신탁 사기는 전세사기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이는데 이런 걸로 피해 회복이 될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다행히 25일 통과된 특별법에서는 부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사를 해야 할 테니 무이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는 진급복지 지원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건데요. 신탁 사기 피해자들도 엄연한 부동산 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피해 구제라기보다는 복지 확대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데요. 네네네. 전세사기 특별법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주요 내용과 실효성 한번 짚어보죠. 네. 처음 정부와는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4명이나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정의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안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수용되기도 했는데요. 주요한 내용으로는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 관련한 겁니다. 대출받은 전세금의 경우에 보증기관이 은행에 먼저 변제를 하고
피해자는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20년 동안 신용 등급에 불이익이 없도록도 했고요. 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 있는데요. 네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배당 순위에 상관없이 우선 변제하도록 한 것인데 이 최우선 변제금에 한해서 정부가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될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고요. 네. 또 피해자 범위가 처음 정부의 안보도 확대되었습니다. 피해 보증금이 3억에서 최대 5억까지 상향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네. 핵심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이 보존되지 않는 특별법이라는 건데요. 우선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은 피해자들에게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네. 다시 빚을 더 내라는 것이거든요. 이마저도 전세 대출만 가능해서 전세 피해자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20년 동안 기존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아닌 피해 지연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보증금의 회복이 없이는 네. 일상을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후 보증금 보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을 하고 네.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말 시민들이 열심히 정부 정책을 따르고 내 집 네. 마련에 소박한 꿈을 꾼 시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특별법 관련해서요. 노숙자 명의 이전 피해도 회복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현재는 노숙자 명의 이전은 회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범위가 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축소되어져 있고 이 축소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피해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 지금 네. 현재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려면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첫째는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혀야 하는 확대를 해야 것입니다. 된다. 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 사기 피해자, 그리고 이중 계약 피해자, 네. 그리고 입주 전에 사기를 받은 피해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네. 특별법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공이 매입한 후에 시장에 이것을 매각해서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얘기하는 바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세우는 것이 가장 네.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최우선 변제금과 그리고 경매 등을 통해서 회수되는 회수금의 차익을 네. 주거비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법 적용에 있어서 향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회적 재난 앞에 시중은행들이 자기 이속만 먼저 챙기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잘 견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 후속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전세 사기 피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빠른 지원책 마련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대구시가 피해자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전담 창구,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피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요. 네. 시민들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빠른 지원책 마련을 촉구를 하고요. 네. 정의당 대구시당도 계속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피해자 간담회를 비롯해서 네. 다음 주에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시민 대책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주춤하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그러지 네. 않길 바라고요. 사회적 재난 앞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